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3차원이란 말이야. 3차원 입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입체를 평면을 선으로, 선을 하나의 점으로 낮추어서 분석을 해서 거기 재조립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한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은 위치 정보라고. 그거는 어떤 크기도 갖지 않고 위치만 알려준단 말이지. 근데 그 점이 옆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것들을 자치로 그냥 시간을 타서 쭉 거기 점을 찍게 되면 하나의 선이 되겠지. 그게 선이야. 그래서 이 선을 우리는 1차원이라고 해. 이 선이 1차원이고 그 선이 다시 그 선에는 각각의 점들이 무한히 있겠지. 그래서 그 점들을 또 수직으로 쭉 내리면 그게 면이 된다 이거지. 자, 무슨 뜻이냐? 한 점이 있고 그 한 점으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쭉 가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자치를 쭉 거기 찍어보면 그 점들의 자치를 찍어보면 선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점이 결국은 마지막에 여기에 와 있겠지. 자, 이걸 선이라고 그런다고. 이 선을 1차원이라고 하자고. 1차원. 그리고 자, 이 선이 다시 그러니까 선이 아니고 이제 이 점이 모인 선이니까 이 점들이 각각 수직으로 다시 쭉 여기 있던 점이 이제 쭉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내려와. 그러면 이게 선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이 되겠지. 이렇게 쭉쭉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은 이렇게 움직였고 다시 이 점은 또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 점이 움직인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내려와서 만든 이 면, 이거를 우리는 선과 선이 곱해져서 나온 공간이라고 해서 얘를 면이라고 하고, 선과 선을 곱한다고 해서 2차원이라고 한 거야. 1차원과 1차원을 곱했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면이 2차원이야. 2차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도형의 기본 요소는 그래서 그래서 선이 1차원이면 점은 그것을 처음 시작하는 차원이라고 해서 한 단계 낮춰서 선생님은 0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0차원을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0차원이 움직여서 만든 선을 1차원. 그 1차원의 선이 다시 수직으로 만들어서 쭉 내려서 면을 만들었는데 그게 2차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도형의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이야. 알았지? 자, 그리고 점이 연속적으로 여기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쭉 움직이면서 자치를 남겼다 그랬지? 그 자치를 그냥 연결하니까 선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 설명이 다 끝난 거고. 자, 그래서 도형은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평면 도형은 평면이잖아. 평평한 면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이 쭉 내려오면서 면을 만들었지? 이게 평면이잖아. 평면. 이 평평한 면으로 만든 곳이 평면 도형이라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수직으로 만들었으니까 직사각형이 되겠지? 자지 말고. 자, 그래서 이 평면 위에 내가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건, 삼각형을 그리건, 어떤 다른, 특이한, 곡선으로, 면을 그리건, 그건 전부 다 평면 도형이라는 거지. 얘는 지금 곡면이네.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입체 도형은, 뭐냐면, 자, 이게 선이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점이 한쪽 방향으로 가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이 다시 수직으로 내려서 한쪽 방향으로 만들어서 면을 만들고 이게 직사각형이지. 근데 이 직사각형이 또 90도 어떤 방향, 그 처음 선과 처음 선의 방향하고 90도가 겹치지 않는 위로 이렇게 쭉 올렸다고 치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박스 같은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올라오면서 다른 차원의 공간에 이런 선이 하나 더 생기겠지. 그래서 1차원 곱한 면이 2차원, 1차원 세 개의 선이 곱해진 게 3차원. 그걸 우린 입체라고 한다고. 그래서 3차원은 선 세 개가 곱해진 공간이다 하면 되는 거야. 곱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입체 도형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직면치, 원기둥, 구. 평면 위에 있지 않고 그 다른 평면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된 거야. 다시 얘기해서 이 면이 여러 개가 쭉 그 면으로부터 수직인 그 공간으로 쭉 생긴 거지. 알겠지? 그래서
도형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다. 평면 도형은 면이기 때문에 거기 2차원. 입체 도형은 그러면은 몇 차원? 3차원. 3차원 도형.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선은 맨 처음에 점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그리고 면은 그 선으로부터 그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 다음에 입체는 그 평면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은 점이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점이 가장 기본이고, 점이 선이 되는 거고, 선이 면이 되는 거고, 면이 입체가 되는 거야. 부피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점과 교선이 있는데, 교자는 겹친다는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교차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지나가면서 만난다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교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지나가면서 만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점이니까 점과 점이 겹쳤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교선은 선과 선이 지나갈 때 만나면 점이 만나지. 근데 선과 선이 거기 딱 겹쳐지면 그게 뭐가 돼? 교선이 되지. 두 개가 딱 일치하니까 선이잖아. 일치한 게 선이잖아. 그러니까 교선이라고. 또는 면에 어떠한 선을 하나 찍으면 그 면에 이 선이 하나가 겹쳐진 거잖아. 그래서 이 면과 선의 이 겹쳐진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고. 다시 얘기해서 겹쳐진 부분을 교자를 써서 점이 겹쳐지면 교점. 그리고 선이 겹쳐지면 교선이라고 한다는 거지. 알겠지? 이해됐지? 이해 안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점은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서 선과 선이 겹쳐지는 점이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걔를 교점이라고 하고, 자, 면과 선에서도 이 면에 있지 않은 선이 이 면을 통과해버리면 이런 점이 생기겠지. 한 점이 교점이 생기겠지. 그 다음 교선은 선이 면에 겹쳐지면, 선이 면 위에 있으면 얘가 일치하는 선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면이 선을 다 포함했으니까 포함 관계로 얘기한다고, 포함한다 그러고. 자, 이거는 면과 면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선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입체와 면이 만났어. 입체와 면이 만났으면 얘는 이게 교선이라고 하지. 요 부분만 교선이야. 요 부분.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없겠지만, 만약에 입체와 이 평면이 만나서 생긴 요 면이 생기면, 이게 선생님은 이거를 똑같이 교차된 면이라고 해서 교면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알겠지? 여기는 없어. 교면은. 알겠지?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으로 가서 얘를 보면 이제 직선이 정해질 조건이라고 그랬지. 직선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직선의 조건이 뭐냐면은, 자, 직선은 어떤 한 점과 어떤 한 점이 있어. 그 두 점을 잇는 선이 있다고 그래. 잇는 선. 양쪽으로 뻗어가는 잇는 선이 있어. 자, 그러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겠지. 양쪽으로 뻗어가면서 두 점을 만나고 있으니까. 두 점이 그 교점이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몰라? 응? 두 점이 있고 하나의 직선을 그리면 나머지 또 다른 직선을 그릴 수 있냐고. 있어? 없어? 말을 안 해. 오늘따라. 응? 없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 자,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될까? 예? 하나야?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어떠한 점을 찍었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겠지.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있겠지.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알면 돼. 자, 직선은 양쪽으로 곧게 뻗어나가는 선이야. 그치? 그리고 반직선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 그냥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가. 근데 반직선은 시작점이 존재해.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시작점을 딱 찍고 거기서 한 방향으로만 쭉 간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반직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반직선은
시작점은 있으나 끝점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선분은 뭐냐면은 직선 중에서 거기 어떠한 한 점을 딱 집어. 그리고 다른 한 점을 딱 집어. 그럼 거기를 딱 끊어. 그러면은 이게 직선을 끄는 부분이지. 그래서 나누어서 끊어서 나누었다고 해서 분할했다고 해서 선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분은 직선 또는 반직선 이런 것들의 한 부분을 자른 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곳을 자른 부분이라는 거지. 어디서부터 길이를 딱 잘라서. 알겠어?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직선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A, B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을 때 A가 시작점이 돼서 B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을 수 있고, B를 시작점으로 해서 A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을 수 있겠지. 두 개가 있겠지. 그 다음은 없지. 그래서 두 개밖에 없고. 자, 선분은 A하고 B를 직선 중에서 A하고 B를 점을 찍어서 거기 딱 끄는 거야. 자, 그래서 직선은 AB 또는 BA라고 써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하고, 얘는 이렇게 쓰면 끝나. 근데 반직선은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시작점을 처음에 적어. 그래서 시작점을 처음에 적기 때문에 A, B하고 BA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선분 A하고 B를 딱 잘랐잖아. 얘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그렇지만 시작과 끝이 존재를 하는데 둘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만 시작과 끝은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AB와 BA는 같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일단 반직선 선분 여기까지만 딱 끊고 그 다음 장은 어디 갔어?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각은 조금 이따가 할까? 이게 낫겠지? 끊을게. 자,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 선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 선? 선. 응? 마지막에 네가 푼 문제도 그 문제잖아. 직선, 그래. 선분, 반직선. 그래. 직선, 양쪽으로 뻗어가는 직선, 한 시작점을 기준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반직선, 그리고 직선에 두 점을 딱 찍고 거기를 끊어서 잘라서 만든 선분, 그 세 가지가 있지.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은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어느 점이 있건 간에 그 점과 점을 표기를 할 때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이 없다는 거야. A, B가 됐건 BA가 됐건. 근데 반직선은 시작점이 꼭 맨 앞에 온다는 거지.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방향이 전혀 반대야. 아예 반대지. 그리고 선분은 딱 두 개를 끊었기 때문에 선분 AB는 선분 BA하고 같지. AB나 BA는 시작과 끝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선분에 대한 공부를 할 거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은 양쪽으로 한없이 뻗어가는 거야, 곧게. 근데 우리가 선분, 그거 중에서 딱 끊어진 부분을 선분이라고 하는데, 자, 선분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두 점이 있어. 두 점에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바로 선분이야.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면 두 점 AB가 있는데 그 두 점 AB를 있는 선을 내가 아무렇게나 마음껏 막 그려본단 말이야. 그려보니까 제일 빠른 길은 직선의 자른 부분인 선분이 되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두 점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차로 인해서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절대 위치를 놓고 그 위치에서 큰 놈이 작은 놈을 빼면 그게 길이가 되는 거지, 거리. 알겠지? 선분은 그렇게 구분하면 돼. 알겠지? 선분은 자, 이제 선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래서 선분의 중점이라고 하면은 다시계서 그 선분을 똑같이 반으로 쪼갠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선분의 중점은, 자, 선분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선분 AB에서 선분 AM은
선분 M은 AB의 반이겠지. 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AM 또는 MB는 2분의 1 AB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지. 3등분점이면 당연히 AM 또는 MN, NB는 당연히 AB의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례 배분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선분은 최단 거리, 다시 얘기해서 선분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자, 각이 이제 또 나오는데, 각은 각은 하나의 반직선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회전. 회전한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 그래. 자, 그래서 하나의 반직선이 회전을 해서 그 회전하는 게 우리가 360도를 돌면 얘가 어떻게 돼? 제자리에 오게 되지. 360도. 우리가 각도가 360도인 건 예전에 얘기해줬지. 우리 지구가 보통 365일인데 예전에 그 별자리를 들 때 그걸 360일 정도 딱 되더라 이거지. 한 바퀴 도는 게 별자리를 보고 알게 된 게. 자, 그래서 각은 그 반직선에서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회전해서 돌아간 정도를, 회전한 정도를 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각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거의 각 5라고도 하는데, 이 각은 우리 반직선 이름을 그대로 원래 기존에 있는 거에서 회전한 것의 반직선을 얘기해 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OA, B, 이렇게, OA에서부터, AOB지, AOB. 말 잘못했다. AOB게 되겠지.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AO 해서, O의 시작점으로 해서부터 OB까지, AO에서 O, 그러니까 AO가, O를 기준으로 B까지, 그러니까 OB, 그러니까 OB 쪽으로 간 거니까, 이거는 각 AO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에 끼인 각, O를 가운데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되어 있는 반직선이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각 AO가 AO의 반직선이 회전을 해서 BO로 왔다는 것을 그 회전한 만큼을 각 A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각은 이 각을 표시할 때 우리는 각 AOB 또는 BOA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각의 크기는 당연히 회전한 정도고. 자, 그 다음에 각의 분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한 바퀴를 다시 회전하면 제자리에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회전을 우리는 360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360도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4분의 1로 나눈 게 직각이지. 그리고 얘하고 이 반직선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 뭐냐면은, 그게 180도를 각을 이루지. 회전한 게 180도 회전한 거라고. 그 다음에 직각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 180도의 또 반을 자른 거야. 그러니까 360도의 반, 그게 반대 방향인 거지. 그게 180도. 그것의 반을 자른 게 직각 90도. 자, 그래서 이 직각은 되게 중요해. 나중에 직사각형을 얘기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 180도가 편각이고 90도가 직각이야. 그리고 이 직각을 기준으로 90도보다 작으면 예리한 칼날과 같다 그래서 예각이라고 그러고, 직각보다 큰 거는 둔탁하다 그래서 둔기 이러지. 여기 뭐 그런 거예요? 그치. 그래서 둔각이야. 알겠지? 그래서 직각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예리하게 거기 뾰족해지면 예각이라고 그러고, 조금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좀 둔탁해지면 얘는 둔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이해됐어? 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할게.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교차돼서 한 점에서 만나면, 네. 한 직선에서 한 점을 가지고 한 점을 찍고 그 점은 180도를 이루잖아. 한쪽으로부터 양쪽으로 뻗어가는 거니까 180도잖아. 근데 이게 갈라지면 180도를 또 얘네들이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나눴을 때 얘네들이 각각 180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각이
그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은 이렇게 네 개가 생기는 거야. 응? 예. 알겠지? 네 개가 생기는데 재밌는 건 요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은 각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각이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막꼭지각이라 그래. 막꼭지각. 마주보고 있어서 막꼭지각, 꼭지각.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차돼서 생긴 요 네 개의 각을 교각이라 그런다. 교각. 요 네 개의 각은 교각.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은 각각 막꼭지각. 알겠지? 그리고 막꼭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180도를 가로질러서 만들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요거는 이제 여기 설명대로 이제 보면서 이게 요 각이 요 각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어떻게 막국지각이 같은지를 설명한 거지. 요 각으로부터 요만큼 더 간 각은 자기의 평각이잖아. 요 각으로부터 요만큼 간 거는 이 직선의 평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80도, 이게 180도니까 여긴 공통이니까 얘랑은 같아야지 얘랑 합친 각이 180도가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막국지각은 같다는 걸 아는 거야. 알겠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직선과 수선인데 요것만 하면 끝나. 자, 수직선이 아니죠. 여기는 수직선은 이렇게 수가 돼 있는 직선이고 여기는 수직이라는 건데 수직과 수선인데 수직은 직선이 직각으로 만난다 그래서 수직이야, 수직. 그래서 직각으로 만나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 교점을 만난다고 해서 직교라 그래. 직각으로 교차한다 해서 직교. 이 교자도 이게 만난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겹친다는 거. 그지? 그리고 수직과 수선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한 선분에 대해서 그 다른 선분은 수직으로 만난 다른 놈이잖아. 예. 그래서 걔를 수선이라고 불러. 수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로 수직으로 만난 직선에서 그 기준이 되는 직선으로부터 다른 선을 수선이라고 부른다고. 예. 알겠지? 그리고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자, 우리 직선이 아니고 선분에서 그 선분을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하나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걔가 수직이잖아, 수직. 그럼 직교하잖아. 직교하는데 그 선분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그걸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선.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선분이지. 선분의 길이지. 근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선분의 길인데, 자, 점과 선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얘는 수많은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 선에 어떠한 점을 잡고 그릴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선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직교하는 그 선만이 가장 짧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인 거하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걸 실제로 이 그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콤파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요만큼 더 길겠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직각으로 갈수록 짧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직각이 되는 순간 가장 짧고 직각을 넘어가면 다시 또 길어지겠지. 그래서 선과 점의 거리는 그 점으로부터 그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되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선분이 그 점과 선의 거리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어떤 게? 아니에요. 됐어요.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쭉 내리는 거야.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을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쭉 해서 선분이 생기지. 이게 선분이 생기는데 이 선분이 이 점과 이 점과의 거리잖아. 그치? 요 점과의 거리인데 이 점은 이 직선의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P로부터 이 선분의 어떠한 점을 찍어서 선을 그어도 요 H라는 점보다는 짧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이나 이 선분에서 이 P와의 거리는 이
PH가 가장 짧은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거리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선분이 바로 거리가 된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끝. 몇 시에요?